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최유경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방금 후 오후 2시부터 서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은 최유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선고가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2년 9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2년 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즉 당선 무효형이었습니다. 이번 선고는 1심 선고가 난 지 4개월 만에 나오는 셈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제1당 대표이자 또 주요 차기 대선 주자잖아요. 탄핵 등으로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선고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 선고를 앞두고 법원 경비도 강화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법원에 들어올 때 통제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선 이 대표의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충돌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일부 출입구 폐쇄와 보안 검색 실시가 강화됐습니다. 네, 그럼 항소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은 모두 6차례 열렸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1월 23일에 열렸습니다. 1심 선고가 있은 지 2달가량이 지나 시작된 건데요. 마지막 결심 공판이 2월 26일이었으니까 한 달 만에 재판을 마무리 지은 셈입니다. 증인이 50명 넘게 출석했고 30차례 넘는 재판이 열렸던 1심과 비교하면 비교적 짧게 끝난 거죠. 2심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받지 않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는데요. 그동안 공판 기일은 5일 동안 모두 6차례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은 2심 재판 시작 뒤 각각 30여 건의 의견서를 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일주일 남겨둔 지난주에도 30쪽짜리 피고인 진술서를 내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네, 그럼 핵심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느냐가 쟁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당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백형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두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협박이란 표현은 좀 과했지만 국토부가 압박을 했던 건 명확한 기억에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요약을 해보자면 김문기 관련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이 두 개가 쟁점인데 먼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 중에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또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서 보여줬다.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김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이를 부인한 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유권자의 눈으로 이 발언의 경위, 표현과 취지, 또 전체적인 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모른다는 발언 이후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할 만한 시간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 대표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또 하나의 쟁점, 백현동 관련 발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언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의원들이 백현동 부지의 이례적인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만약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1심은 이렇게 쟁점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졌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검찰이 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대표의 여러 발언 중에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좀 더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부분에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4건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이렇게 3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연결해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부분이 오늘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